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동방승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하한가 간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제가 가진 관점이나 상식을 좀 전해드리면 좀 빠져나오거나 또는 대처할 수 있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제 구독자분들 중에도 이런 종목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손실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을 피해 다니는 스킬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또 이 종목이 언제 아니 어떻게 흐를지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방선기 오늘 뉴스 난 게요. 여기 있습니다. 4년 연속 영업 손실, 상장 폐지 직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알기로는요. 4년 연속 영업 손실이면 상장 폐지, 감자 사유 이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이상이 돼도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 되지 않는 종목들은 종속회사들이 몇 개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어, 자기 회사 자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 별도로 눌러놨잖아요. 이제 연결을 누르면 뭐 종속회사가 있겠죠. 제가 LTC를 누르는데 연결을 하면 이제 종속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별도 누르면은 이 회사만 LTC만 해당이 되는 거고, 연결하면 종속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자가 있다 하더라도 별도 눌러서 4년 연속 적자가 아니면은 관리 종목이랑 감자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동방승기는 예, 저 뉴스 때문에, 그러니까 4년 연속 예, 영업 손실 상장 폐지 직면. 그래서 별도로 눌러봐도 이거는 예, 까딱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사분기 작년 4사분기 결산이 나와가지고 흑자를 11억, 여기 11억이죠, 그죠? 11억 이상을 하면은 감자나 뭐 상표 사유세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안 그러면은 이제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실적 시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감자나 관리 종목이 피해야 될 시즌이 옵니다라고 한 번쯤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오늘이 2월 3일이거든요. 근데 버티기 위해서는 그 저기 3월 말, 그러니까 작년 분기 4사분기까지 결산이 나와야 되는데, 4사분기 결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언제까지 내놓게 돼 있냐면요. 1사분기 안에만 내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3월 말일까지만 내놓으면 되거든요. 3월 말일까지만 내놓으면 되는데 지금 오늘 2월 3일인데 벌써 이런 걸 던져버렸단 말입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닥 시장본부에서 관리 종목 지정을 우려해 주권 거래 정지를 시켰죠. 그러기도 했죠. 보시면 주권 매매 거래 정지에서 코스닥 시장 본부에서 오늘 이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한가를 가버렸는데, 근데 저런 보고서들이 주가를 누르는 이제 직접적인 이유가 되거든요. 근데 2월 3일인데 벌써부터 야, 저렇게 던져버리면 참 그 투자자들은 참 빠져나올 틈을 3월 말까지 또는 분기 발표 나기 전까지 빠져나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던져버리면 개미들 어쩌라고 저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스닥 시장 본부든지 뭐 금융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불만이 좀 많습니다. 주가 오르면은 뭐 부정행위 조사한다고, 부정행위 뭐 주가 조작 조사한다고 막 해가 주가 눌러버리는 게 항상 뭐 금융감독위원회든지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왜 던져가지고 개인들한테 벌써부터 빠져나올 틈도 안 주고 이렇게 하한가를 직행하게 만드나, 저는 이런 생각이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한가를 가서 찾아보니까 저기 코스닥 시장본부에서 저걸 던졌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감자나 상패 될 때 여러분이 빠져나올 수 없는 감자나 상패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요. 지분 구조를 보면 되는데, 지분 구조. 자,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지분 구조가 지금 17%거든요. 이거는 사실 감자나 상패에 대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보통 감자나 상패 되냐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UCI라는 종목인데요. UCI. 자, UCI. 이 관리 종목인데, 보십시오. 지분율이 6%. 머큐리 어드바이저 5.5. 이렇게 돼 있는 종목 있죠. 그러니까 10% 미만짜리들, 그리고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의미가 더 나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5.5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을 것이다 이 얘기인데, 감자나 상표 되려면 개인이 5% 가진 거라도 팔아버려야죠. 이게 지금 시총이 지금 660억인데 5%면 얼마입니까?
30억이거든요. 그래서 30억 주차 팔아버리는 게 원래 팔아버리면 감전한 상패가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짊어지고 다니면서 손해보는 것은 또 회사에 손실로 넘겨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5% 가진 것보다 이 머큐리 어드바이즈의 5% 가진 게 더 나쁜 겁니다. 이런 행태들은 정말 반등 없이 오늘 하한 것 같는데요. 반등 없이 그대로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동방성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김성호라는 분이 15%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희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를 써나갈 수 있는 것이 김성호 이분이 15%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총이 419억이거든요. 그런데 15%면 60억 정도입니다. 60억. 60억 정도인데 절반만 팔아도 현금 30억이 생겨요. 여러분, 현금 30억은 뭐 저한테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만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30억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5%를 최소한 5% 팔아 5%만 남긴다 생각하고 10% 팔아버리면 10% 팔아버리면 시총이 어제 기준으로 40억이 40억이 자기 돈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감자나 상패될 사항이 아닌데 라는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 구조가 10% 미만, 개인이 뭐 5% 미만 뭐 이 정도로 쭉 떨어지면 진짜 나빠요거든요. 근데 밑에 보시면 김운하도 2%, 김하윤도 0.5% 가지고 있는데 2%면 여러분 시총이 419억이니까 8억입니다. 8억. 지금 팔아버리면 8억이 생기는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상패 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운하, 김하윤은 저기 공시 보니까 친인척이더라고요. 친인척이니까 친인척은 뭡니까? 뭐 3촌 이내에 뭐 4촌 이내에 요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아마 4촌 이내가 친인척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김훈아, 김하유는 제가 볼 때 요거는 저기 자녀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2% 팔아보면 8억이 생기는데 야 감자나 상패 될 거니까 챙겨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그냥 한마디로 뒤통수를 때려버린 거다. 이런 코스닥 시장 본부에서 뒤통수를 때려버린 것이다 이런 의미고요. 그런데 그 뒤통수를 때린 것이 어쩌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밑에서 받아가지고 높은 곳에 팔아먹을 수 있는 상황도 생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실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없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려간 것은 김성호 저분이나 그 밑에 김하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도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한 세력이 존재한다. 빠져나오지 못한 대주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빠져나오기 위한 무슨 액션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지금 주가를 다분히 의도적으로 누른 경향이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 본부든 누구든 간에 코스닥 시장 본부도 여러분 순진하게 주가에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종목 하나 탁게 잡아가지고 얼마든지 배 먹을 수 있는 게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만약에 누군가가 그 코스닥 뭐 시장 본부에 있는 사람이 위에다가 겁나게 공매도 쳐놓고 불법이든 뭐든 뭐 차명을 이용하든 뭐 하든 불법으로 공매도 쳐놓고 밑에서 주소 담으면 그만큼 이익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에 있으면은 이게 뭡니까 여러분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은 거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향이 다분히 난다라는 거고요. 대주주가 빠져나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면 제가 공시를 한번 봤더니 자 공시를 전체 검색해서 한번 봤더니 자 그냥 이거는 학습용입니다. 여기 김성호 2020년 3월 18일 2020년 3월 18일에 뭐가 있냐면요. 최대 주주가 25에서 26%를 올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최대 주주하고 발행회사 동방성기 대량 보유자 그 보면 관계사가 김운하, 이봉남, 김하윤 이 관계자가 지분을 25에서 26%로 늘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3월 20일, 3월 18일일 겁니다. 3월 18일 어디냐? 2020년 3월 18일. 자, 여기겠죠. 3월 18일. 3월 18일. 3월 18일 보고 쓰니까 3월 18일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늘린 가격이 아까 뭐 제가 공시 뒤지다 보니까 1400 몇십 원. 요 자리는 1400 몇십 원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날 사드린 것 같아요. 요날.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지수가 코로나 때문에 폭락할 때 그때 자 폭락할 때 자 보시면 여기 3월 19일에 있는 요 자리죠.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 3월 18일 이 자리죠.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여기에서 대주주가 지분을 늘렸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제가 이때도 여러분한테 강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장이 정말 안 좋고 외부장에서 주식이 폭락을 할 때 자기 회사 주식은 이 정도는 저평가야 라고 생각하고 매수해서 들어오는 대주주가 있으면 그 종목 사세요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러더니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1,400원대, 1,500원 근처에 있던 게 1.5배, 1.5배가 아니라 2배 올랐습니다. 2배. 1,500원이 4,500원 갔으니까 200% 상승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200%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대주주가 사들일 때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주주는 1,400 몇십 원에 사들였는데, 1,400 몇십 원에 사들였는데, 자, 보십시오. 1,489원에 사들였거든요. 장내 매수 통해서 3월 16일, 3월 17일. 예. 1,480원, 1,490원. 그러니까 3월 16일, 뭐 17일 요때 사들였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대주주보다 적게 사들이면, 저렴하게 사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 제가 멤버십에 영상 올려드린 거 있습니다. 멤버십 영상에 가면 대주주 팽단이 얼마인데 그 이하에서 삽시다. 그리고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소개시킨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 주가가 좋아지면 제가 또 영상 만들어 드리겠는데, 그래서 대주주가 사들일 때 같이 사고 대주주가 팔 때 팔아야 되는데 그 뒤에 공시를 또 보세요. 자, 이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2020년 6월 26일. 자, 보십시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6월 26일 날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일반되어 있는데, 직전에 26%인데 지금 보고서에 23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날짜가 얼마죠? 6월 26일입니다. 6월 26일이니까 6월 26일 어딥니까, 여러분? 6월 26일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인데, 그러면 여기 샀던 걸 여기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보세요. 1480매도에 사가지고 100% 이상 먹고 많게는 150%까지 먹고 팔아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살 때 사고 팔 때 팔고 이 얘기인데요. 또 뒤로 한번 가보면 요 대량거래 있죠. 11월 17일 2020년 11월 17일에 한번 보세요. 20년 11월 17일에 보시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17일이니까 요거 보면 됩니다. 20일 거. 자, 최대주주 23인데 21%로 줄여버렸죠. 줄였습니다. 그죠?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언제 줄였냐? 여기, 이때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대량 거래 때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자, 보십시오. 가덕도 테마 타가지고, 예, 가덕도 테마 타가지고 그냥 주가를 패대기 쳐버린 거거든요. 그죠? 삼보산업도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에서 급등해버렸는데. 자, 이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고민을 한다 그랬습니까? 언제 팔까를 고민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팔아야 되지? 언제 팔까? 지금 팔까? 나중에 팔까? 언제 팔까를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테마가 떴을 때, 호재가 있을 때 대량거래 터지면 제가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호재 보고 개미들은 달려들었는데 많이 가진 사람은 패대기 쳐버리더라. 패대기 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대주주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주주는 여기를 고점으로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밑에서 사들였던 거 여기 팔고 여기 팔았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나쁜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게 보시면, 예, 몇 년 연속 적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손을 안 댔어야 되는 종목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고점이죠? 이 고점에 한번 가로선을 그어놓고 어딘지 한번 보세요. 자, 차트는 여러분, 그 종목도 중요합니다만 기술적 분석이 진짜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앞에 가보겠습니다.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어딥니까, 여러분? 여기 가니까 대량거래들이 싹 모여있는, 그죠? 대량거래들 딱 모여있는, 엉성하게 막 모여있는 그 자리 고저대에 갔다가 탱 하고 부딪힌 겁니다. 이 이상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제가 이런 자리 항상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고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사실 이때 사서 이때나 이때 다 팔아버려야 되고, 지금 또 들고 있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왜 무리가 있냐? 3년 연속 적자니까, 감자나 상표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매집할 상황이 사실 좀 어려워요. 왜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매집을 하면, 자, 길게 밀어볼게요. 어디다 가져다 팝니까? 이게 자기네들 분명히 팔고 이탈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네들 팔고 이탈한 자리인데, 여기 돌파 안 할 거라고요. 여기 돌파 안 할 건데, 어디다 갖다 버리겠습니까? 여기 매집해봐야, 갖다 버릴 만큼 올라갈 틈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애초에 손대지 말았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차트를 통해서 공부할 건 공부를 충분히 했습니다. 했다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냐라고 물으면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분율 남은 거 있죠. 지분율 남은 거. 지분율 남은 거 팔아먹는 행위가 나와야죠. 이거 팔아먹는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대략 17.67%잖아요. 17%면 이 17%면 거의 20%라 생각하고 거의 80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팔아먹을 수 있으면 현금이 그만큼 있다라는 얘기인데 오죽하면 여러분 이런 종목도 있어요. 지분율이 제로인 것도 있습니다. 자사주 2154주 가지고 있는 이런 거지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옛날에 대통령 테마주라고 미친 듯이 해먹더니 그냥 그죠? 여러분 이거 그냥 2155주 사가지고 대조주 해가지고 그냥 회사 뺏어버릴까요? 예. 이렇습니다.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방금 보셨던 17%를 처분만 해내면 방금 저 제로처럼 처분만 해내면 수십억 챙길 수 있는 상태인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세요. 대주주가 단타 칠 줄 알잖아요. 대주주가 단타 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만큼 또 눌러가지고 어디다 팔아먹겠습니까? 요런 데서 실컷 잡아가지고 이 택 밑에 갖다 팔면 되죠. 자기네들이 팔아먹은 자리가 여기라고. 자, 자기네들이 팔아먹은 자리가 박스가 여기라고 생각하면 내려갔다가 어디 올라오면 됩니까? 3천원까지 올라오면 되죠. 그러면 3천원 밑에 여기다 갖다 버리기 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여기다가 팔아먹는 자리들이 이미 설계를 짰다 치면 그 밑에서 어디에선가 매집을 해야 여기다 갖다 버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인 누르기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바닥에서 대란거래 한번 생길 겁니다. 그 대란거래 생길 때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요. 대주주가 사들이면 좋고요. 또 아무 일도 안 생기면 좋은데 대란거래 생길 때 대주주가 팔아버리면 따라 팔아야 됩니다. 대주주가 이제 파는 공시를 쳐다보면서 대주주가 팔면 따라 팔아야 되고요. 대주주가 사들이기 시작한다. 많이 눌러서 대주주가 사들이기 시작한다 치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뭐 감자나 상패 사유 생긴다라고 이미 뭐 한다고 이리 벌써부터 사람 뒤통수를 치겠습니까? 코스닥 시작본부에서 이게 만약에 흑자가 12억만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12억만 생기면 12억만 생기면 주가 또 지금 3천원짜리 돌파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억원 여러분 매출이 이 정도 된다 치면 구조조정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직원 12억 같으면 그냥 연봉 1억씩 되는 사람들 12명만 내보내면 되잖아요. 정말 틀렸습니까? 그죠? 12명씩 내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허위 매출을 일으켜도 12억 정도는 일으킬 수 있겠죠. 자비를 통해서라도 그것만 일으키면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전 카드가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면 알겠습니다만 반전 카드가 흑자가 나온다 치면은 그래서 바닥권에 개미들 탈출 다 하고 나면 세력들이 바닥에서 실컷 잡아가지고 이걸 돌파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고 올게요. 제가 몇 년도냐면요. 자, 오성첨단 소재 제가 자, 여기입니다. 2013년도에 제가 매일경제에 매일경제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매일경제TV 홈페이지인데요. 오면 제가 이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지금 뭐 캡처하면 위험 종목 감지 방법에 대해서 생방송으로 제가 1시간 혼자 50분 생방송 단독 출연했던 방송입니다. 생방송이었습니다. 이때 출연해서 오성 첨단 소재를 한번 달아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 매일경제 본부장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주식 전문가 이 식구들이 매경에도 애널들이 많잖아요. 애널 것들이 이것들이 오성 첨단 소재 사라고 해서 샀더니 주가가 이렇게 돼버렸다고 어쩌면 좋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닥권 지금 25만 주 거래량인데 사실은 그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샀다가 이제 시간이 오래되고 뭐 감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왜곡됐는데 이거 그런 종목을 추천하면 안 되죠. 내가 그래서 애널들을 좀 깠습니다. 깠는데 이건 결국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 정도 거래량 놓으면요, 이 감자나 상패로 분명히 갑니다. 감자나 상패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가는 그냥 엄청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가는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뭐, 지금 1250원까지 내려왔는데, 여기는 어때요? 예, 이때 당시에는 뭐 5만원, 10만원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감자나 상패 징후를 말씀드리고 나서 이때 뒤늦게 진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요. 감자하는 속에서도 수익을 내는 것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5만원이죠. 이익 얼마입니까? 17만원이죠. 그러면 몇 배 갔습니까? 200% 수익이 났죠. 근데 이 200% 수익이 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제가 동방승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때 여러분 제가 놓쳤던 게 뭐냐면 이 종목의 지분율이었습니다. 지금 15%, 아유, 뭐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데, 이 지분은 좋은 게 아닌데, 이때 당시에 대주주가 여러분 몇 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있었냐면 4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40%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되었지만 여러분 40% 가지고 있는 걸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왜 이렇게 됐냐면요, 구조조정 들어가고, 구조조정, 그러니까 저기 이제 법원에 해생 절차 있죠? 해생 절차 들어가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채권단이 있고 대기업, 아니, 대주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채권단이 어디에선지 자구책을 마련해라 할 거 아닙니까? 오너한테 뭐 누구 본사에다 그러든지 누구 지분을 팔든지 뭐 대주주가 지분을 좀 내놔라 하든지 뭐 대주주도 이칼을 해라 이걸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데 마침 가져 있던 게 뭐냐면, 아니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40%나 된단 말입니다. 40%나 되니까 이걸 팔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40%가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채권단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거 40% 팔아가지고 구조조정 자금으로 투입하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도 역시 자기 개인 돈 안 들어가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회사가 가지고 있던 뭐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경영진도 역시나 대주주도 역시나 자기 관계사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팔아가지고 구조조정에 보태는 거고, 구조조정을 조정하는 법원 측에서도 좋아 그거 팔아가지고 해상 절차 자금으로 마련하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여러분? 계속 누르면서 팝니까? 그냥 패대기 쳐버리면 쩌마가 가버리는데. 그래서 채권단하고 손잡고 하는 게 뭡니까? 채권단하고 손을 잡고 하는 것이 채권단이 좋은 뉴스들을 한번 띄워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실히 구조조정하기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금 숨통 트이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오너가가 뭐 200억 자기 돈 뭐 투입, 이게 오너 책임 경영을 위해서 오너가 200억 내놓음 이런 뉴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구조조정 본격화 들어갔음. 그러니까 정상궤도,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만 해도 회생 절차 좋죠. 회생 절차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가는 또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채권단하고 대주주하고 손발에 쭉쭉 맞아가지고 40%를 다 팔아치운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그걸 아는 대주주나 그 내용을 아는 대주주나 금융감독에서 구조조정을 실행하는 그 담당자들이나 뭐 판사든 누구든지 뭐 사무관이든 누구든지 은행, 그 다음에 채권단이 저기 은행도 들어가 있잖아요. 은행 뭐 지점장이든지 아니면 채권 담당하는 사람이든지 구조조정 담당하는 은행 직원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금융위도 알고 채권단도 알고 대주주도 아는데, 그러면 이거 40% 주가를 부양시켜서 팔면 얼마 챙깁시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40% 팔아먹는 가정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 5만원 하던 것이 마찬가지로 이만큼이나 몇 퍼센트입니까? 260%는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 지분율이 그냥 눈곱만큼도 없으면 이어서 그냥 스트레이트 쭉 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이 당시에 대주주 지분율이 40%는 있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 팔아먹는 행위가 노원이라고 이런 하락하는 속에서도 반짝반짝이는 수익이 나온 거죠. 이런 전례들은 여러분, 그 저기 STX 조선 뭐 STX 뭐 페노션 이런 것들 있죠. 과거의 기업들 감자 상필할 때 다 대부분 다 이랬습니다. 대부분 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반성기가, 아니 이게 저기 하는 업종이 뭐냐면, 예, 선박용 배관 생산을 목적으로, 예, 선박용 배관, 조선기자재, 그죠?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스 산업 때문에 LNG 운반선하느라고 그냥 지금 일거리들이 조선소에 많은 줄 아는데, 제가 많은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 아직도 이걸 지금 흑자로 조절 등급을 못 시켜가지고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 짓이냐 이렇게 좀 거꾸로 묻고 싶어요. 매출은 더 늘었잖아요. 이제 매출은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지분율이 15% 남았기 때문에 밑에서 잡아가지고 위로 올라올 만큼의 그런 반등의 카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럴 겁니다. 만약에 이제 반등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자, 얘기를 뭐 돌파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만큼 푹 떨어진 자리에 매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죠. 저는 뭐 어디에 매도해라 매수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성기가 구조조정으로 살아났다라고 뭐 구조조정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흑자 전환해가 구사일생을 하게 되거들라 제 얘기를 기억에 떠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또다시 차트 베이스를 봐가면서 또 차트 베이스를 그때 분석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호재가 뜰 때 호재 전에 어떤 행위가 있었냐에 따라서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내려갈지 방이 또 갈림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한테 조금 희망 섞인 그냥 희망이라도 한번 품어봅시다. 여러분, 지분율이 15%라도 남았기 때문에 저거라도 팔아먹는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주주도 역시 돈이 수십억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 하한가 보니까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3월 말까지 이제 결산 시즌이 왔습니다. 결산 시즌이 왔는데 이런 거 있죠. 3년 연속 적자 있는 거. 특히나 연결은 괜찮은데 별도 해가지고 이 3년 연속 이렇게 적자 있는 것은, 자, 이거 이거 끼어 있네요. 투비 스포트. 자, 이런 거 별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 매매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대량거래 2,500만 원이 터졌는데, 야, 이거 나쁜 겁니다. 결산 시즌 나오기 전에 팔아먹고 이탈하는 거라고 봐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들고 있다가 동반성기처럼 쭉 터지면은 그거 진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진짜 피해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뒤에 갈수록 이제 이게 세 개를 대보면 실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적이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또 줄어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 그래서 결산 시즌이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감자나 상표도 피해 다녀야 됩니다만 실적이 좋게 나올 것들을 쥐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냥 다른 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52억이었는데 이거 다 합치면 40억, 54억. 이게 지금 40억, 이게 합치면 40억이죠? 54억이죠? 그럼 뭐 10억만 더도 60억 정도 되겠죠? 그럼 60억 작년 이상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런 종목을, 예, 지금 눌러준 자리나 이런 데 손댑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차트는 좋은데 아까처럼 빨간 게 버글버글 해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아이고, 아주 참 안 될 일이죠. 안 될 일입니다. 그죠? 이런 거 사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이구야. 보세요. 자, 이러고 있습니다. 아까 체결이 4% 체결이 됐네요. 그리고 아까 6,480원까지 500원이나 올랐으니까, 야, 거의 뭐 상한가 가는 수준으로, 자, 종가가 5,970원인데 6,480원이면 거의 뭐 500원 오른 거잖아요. 500원이면 이거 한 8, 9% 올랐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 골라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 이 종목이 여러분 오늘 멤버십 영상에 올려드리려고 제가 종목들 몇 개 붙여 놓은 겁니다. 역시 기분이 좋네요. 오늘 멤버십 올라갈 영상이긴 한데,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 종목 추천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절대 저는 종목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매하시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또 제가 아는 부분을 또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건 드리고 또 가공해서 발전시켜서 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동방성기 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빠져나오시고 또 뭐 어떻게 매매하시든 또 성공적으로 빠져나오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고요. 나중에 혹시나 잘 빠져나오게 되면 뭐 제 영상 보시다가 댓글이라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잘 빠져나오시길 응원드립니다. 지분율이 2%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딱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